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주목받는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오늘 아침 매일경제신문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차인표 배우, 지금은 이제 소설가로서 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이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소설들을 쓰고 계셨더라고요. 예, 지금 저도 알았는데 15년 동안에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이제 이 행운으로 다가왔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가 두 칸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소설을 쓴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번 소설의 그 주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고 뉴스라든지 신문에 나오는 이유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의 수업 교재 필독서로 사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좀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새학기에는 여기 내에 43개 도서관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책이. 그리고 이제 작품도 번역돼서 이렇게 해석하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들이 이제 이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단한 성과이죠, 그죠? 네,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이 TV를 보며 그때 당시에 이 위안부 피해자 훈할머니의 그 입국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런 쪽에 관련해서 소설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게 뭐 역사적인 것도 있으니까 좀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이 앞서서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기 단계도 있었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쓰려면은 감정만 앞서서 하기에는 이제 긴 호흡으로 가야 되니까 힘듦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경험상. 그래서 실제 이제 사실을 좀 바탕으로 뭔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훈할머니의 고향을 이제 방문해서 백두산 마을까지 가서 보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찾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그때 당시 경험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사실을 기반해서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럼 또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래서 실제적인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나눔의 집 봉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하시는 그 나눔의 집에 직접 가서 봉사를 하면서 현장의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간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포기하고 싶은 단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 탈고까지의 다 과정이 왜냐하면 이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해서 복수극을 위한 글을 쓰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잠시 이제 멈춤을 한 거죠. 네, 그때 어머니가 조언을 해주셨는데 진실에 입각한 상상력. 우리 소설을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그게 그냥 무한, 특히나 역사와 관련된 거니까 진실에 입각한 상상력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직접 고향도 찾아가서 그다음에 뭐 자료도 찾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쉬는 동안에 거친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의 집 봉사를 하면서 이 두 분을 만났다라고 해요. 일본인 두 명인데 매년 한 달씩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공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렇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 할머니
할머니 분들에게 전해지겠죠. 그죠? 그런 진심이. 그래서 이 소설에는 공감과 용서, 희망 이런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노의 감정만 넣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 또 글의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설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유명 배우니까 뭐 글 쓰는 것도 그냥 이렇게 행운을 얻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2009년도에 출간이 돼서 제목은 잘 가요 언덕이라는 걸로 책이 나왔었는데 책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2018년에는 아예 폐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년에 다시 복간되어서 지금 현재의 제목인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고 이제 다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수업 교재로 채택된 게 아니고요. 예, 24년도에 이제 이런 성과가 난 게 이제 21년에 복간되었으니까 3년 후에 이렇게 한국어과 수업 교재로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독일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이렇게 번역 출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소설을 쓴다라는 게 뭔가 글을 쓴다라는 게 자기와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혁신하지 않으면은 그런 글들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 책이 완성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사실 되게 즐거움보다는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고통이잖아요. 그죠? 네,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매력이라고 합니다. 소설가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또 소설을 쓰게 되죠. 그죠? 그 힘듦이 있지만 거기에서 또 느끼는 또 쾌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옥스퍼드 대에 그냥 교재로 됐다. 그래서 잘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행운을 만나게 된 거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 때 이분처럼 뭔가 한 분야에서는 또 유명 배우지만 소설 쪽에서는 또 초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결과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그 세월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죠?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행운을 잡은 그 결실은 15년이라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면서 뭐가 더 필요한지를 계속 자기 혁신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소설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계속 시도하고 또 수정해 나간다라면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그게 사람이 될지 뭐 환경이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행운이라는 것을 이게 운이구나 라고 알고 내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행운 자체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면 이분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해 가면서 이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각자의 인생에 좀 대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